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급반등을 하기로 했지만 어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번 주에 엄청나게 또 심한 또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그 미국 증시 반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급반등을 했죠. 지금 이 나스닥의 모습을 보시면 나스닥이 어제 2.7%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그 전에 거의 목요일까지 증시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밀리면서 이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S&P 500은 나스닥만큼은 하락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밀리다가 어제 좀 급반등을 한 모습이고, 지금 이번 증시에서 가장 크게 폭락한 업종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쪽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면 거의 어제 급반등 이후에 이전에 4일 연속으로 두들겨 맞아서 122도 이경평선에 내려오고 고점 대비해서도 거의 30% 가까이 많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급락해서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 반도체였죠. 반도체가 주도주였으니까 이런 이 반도체 섹터에 집중 포격이 되면서 시장이 좀 급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도 보면 코스피 지수가 오늘 무려 17% 미쳤습니다. 이게 지수가 17%, 18% 급반등을 했는데 그동안 이 내리 꽂은 거에 비하면 이 지금 이 하락이 웬만하면 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대형 악재가 터져야지 나올 수 있는 하락인데 최근에 6월 달부터 지금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많이 무너졌고 많은 투자자들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급반등을 했고 그로 인해서 오늘 코스피 지수도 폭등으로 지금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반도체 종목들이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를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50% 빠졌고 SK 하이닉스는 거의 58%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마이크로는 42%, 샌디스크는 57%로 거의 하이닉스하고 비슷하게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도 47%, 인텔도 42%, AMD는 뭐 28%, ASML 장비주도 34%. 거의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샌디스크, 자, 웨스턴 디지털 이런 종목들이 거의 마이너스 50%까지 빠졌습니다. 완전 패닉 상태였죠. 자, 그렇게 이렇게 지수가 빠진 데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뭐 물론 미국과 이란의 전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크게 하나 보시면 이게 지금 그 미국의 그 이런 세력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원래 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자, 월스트리트를 뒤흔들었던 레오폴트 아시엠 브레너라고 있습니다. 이제 만 24세요. 엄청나게 현재라고 합니다. 자, 이분이 만든 헤지 펀드가 있는데 이번에 대규모 기술주 포지션을 강제로 매각하는 사태 이번에 당했습니다. 예, 다른 세력에 의해서 이 반도체 종목들이 급락을 하면서 이 레오폴트 아셈 브레너가 운영하는 이 헤지 펀드가 강제로 청산이 되는 겁니다. 아셈 브레너가 누구냐면 이 독일에서 태어났고 15살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콜롬비아 대학교로 19세에 수석 졸업합니다. 엄청나게 천재였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FTX 퓨처 펀드를 거쳐서 오픈 AI에서 일했고 그 다음에 오픈 AI에서 뭐 2024년에 정보 유출 이후로 해고당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유명 에세이 이름을 따서 펀드를 만든 게 바로 이 레오폴트 아시엠 브레너인데 야, 이 아시엠 브레너가 이 기술주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이 말하는 이런 반도체, AI 핵심주들에 얼마나 투자했냐면 이분이 4배 레버리지를 통했습니다. 4배. 저는 3배까지는 봤는데 4배 레버리지는 이번에 처음 본 것 같아요. 자, 4배 레버리지를 쓰면서 근데 이게 기술주가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골드만삭스라든가 JP 모건,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 추가 증거금, 이 마진콜을 요구했습니다. 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증거금을 더 내. 근데 이 증거금을 마련할 돈이 없었겠죠. 네. 그래서 약 160억 달러 규모의 공개 주식 포지션을 처분을 해야 됐다. 이 상황 때문에 지금 반도체 주식 종목들이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한 겁니다. 이 펀드에서 많이 보유한 종목을 보면 SK 하이닉스 엄청 두들기 맞았죠. 마이크론도 두들기 맞았죠. 샌디스크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포이브, 예, 네오클라우드죠. 네비우스. 자, 이런 게 다 AI 관련된 주인데 엄청나게 얻어맞은 거죠. 자, 이러한 대규모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이렇게 청산된 펀드를 누가 가져갔냐? 시타델이라고 하는 그 헤지펀드가 이거를 엄청나게 싼 가격에 통째로 샀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의 긴급 주식 거래 중에 하나로 평가가 된다. 이 시타델이라는 게 지금 좀 유명한 게 과거에도 어떤 세력과 싸우다가 그 세력을 아예 아작을 내고 시타델이 이긴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타델이, 자, 이게 그 헤지펀드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여기 헤지펀드를 강제적으로 죽여버리고 시타델이 그 물량을 밑에서 엄청 싼 가격에 받아들이는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런 증시의 조정 사례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싸움이 주시장을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폭락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청산을 당했습니다. 그 예를 보면, 이분이 보면은 7월에 실현 수익이 1억 5,300이었는데, 자, 자산이 1억 2천이었고, 신용대출을 3천을 해서 빚만 3천만 원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내 자산 1억 2천 까먹고, 신용대출도 3천도 까먹고, 빚만 3천이 생겼대요. 이분 말고도 수억이 청산당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급락을 했고, 거기에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빚내서 신용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반대 매매가 나왔죠. 7월 31일 기사를 보면 증시 폭락에 하루 만에 600억의 반대 매매가 폭탄이 쏟아졌답니다. 600억. 그리고 29일 기준으로 신용 잔고가 32조, 33조 가까이 됩니다. 자, 이렇게 주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여전히 신용 잔고가 높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시장은 지금 이번과 같이 폭락할 수 있는 사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스탁론, 증권회사에서 빌려준 스탁론, 이거 절대 쓰지 마세요. 신용 쓰지 마세요. 절대 빚내지 마시고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같이 급락을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청산당하면 버틸래야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 이 나스닥의 이 월봉인데요. 나스닥이 지금 2015년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면 계속 우상향이 왔죠. 근데 나스닥이 그냥 올라간 게 아닙니다. 자, 3개월 동안 가격 기간 조정하죠. 그리고 또 이때 2개월 동안. 그리고 이때는 거의 몇 개월 동안 가격 기간 조정하고, 또 3개월 조정, 또 2개월 조정, 또 3개월 조정, 그리고 이번에 또 2개월 조정. 이렇게 조정을 계속해서 주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빚을 내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 조정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면, 자, 이 월봉인데요. 자, 보면은 그냥 올라간 게 아닙니다. 2022년도부터 몇 개월 조정, 또 조정, 또 몇 개월 조정, 또 올라가다 또 조정하다가 이번에 세게 넘어졌죠. 그래서 이러한 그 흐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빚내며 투자하지 마시라 라고 조금 당부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계속해서 강조해드렸던 AI 이 혁명에 관련된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반도체를 보셔야 되고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 계속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요. 구글이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지금 실적도 지금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은 매출이 엄청 좋게 나왔고 클라우드 매출도 전년 대비 82% 급증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올해 자본 지출을 기존에 1,800억 달러에서 1,900억 달러에서 최대 2,050억 달러로 상향. 현금 흐름은 말라가고 있는데 이 자본 지출은 더 늘린다고 했습니다. 구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AI 자본 지출을 기존에 2,000억 달러에서 2,200억 달러로 상향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 AWS가 내년까지 연산 능력 대부분 이미 고객한테 예약이 됐대요. 그리고 2028년도 물량도 상당 부분 계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폭증을 하다 보니까 아마존이 이 AI 인프라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AWS 매출도 37%나 증가했습니다. 내년까지도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 구글과 아마존 계속해서 AI 자본 지출 계속 늘릴 계획이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1250억 달러에서 1450달러 수준에서 하단을 1300억 달러 수준으로 또 높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클라우드 쪽, AI 쪽 매출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분기 자본 지출을 약 410억 달러 규모까지 증가할 것이다. 전년 대비해서 70% 정도 거의 급증할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AI 인프라의 투자는 계속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메모리 쪽이다. 메모리. 물론 다른 전력주도 좋고 물론 뭐 그 에너지 관련주도 좋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메모리가 공급 부족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여전히 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S&P 500 기업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보여드리는데 3분기에는 거의 20대 초반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요. 4분기에도 거의 20% 전후를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평균 25에서 30% 이상 초고속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증가를 하죠. 실적도 좋죠.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이 메모리 섹터의 반도체 섹터의 이익 증가율은 국내를 통틀어서 전 섹터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D램 랜드 가격이 하반기에도 완만한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D램 가격도 보면 가파르게 오르다가 올해 3분기부터 이제 조금씩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랜드도 그리고 현재 이 하이퍼스케일들의 수주 잔고가 거의 2조 달러 더 이상 되겠죠. 2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미 확정된 계약입니다. 주문을 다 했고요. 받았고요. 더 이상 지을 데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AI 인프라 투자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은 올해 예상 영업이 215조, 내년에는 343조,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128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샌디스크는 올해 18조에서 내년에는 58조, 자 40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147조, SK하이닉스는 139조가 엄청나게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론의 올해 PER 보면은 15배, 내년에는 13배, 샌디스크는 올해 10배, 내년에는 7배, 삼성전자는 올해 7배, 내년에는 5배, SK하이닉스는 올해 7배, 내년에도 5배. 자, 주가가 지금 뭐 최근에 많이 빠져가지고 올해 PER도 많이 내려왔죠. 그리고 내년 PER도 여전히 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정상적으로 폭락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이런 AI 캐펙스죠. 이 자본 지출을 계속해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가장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폭락 이후에 강하게 반등할 종목은 AI 인프라 관련주이며 그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종목에 집중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